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들입니다. 윤석열과 기시다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언급하고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할 정도로 커지자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사건 바꿔치기 할 때와 비슷하게 이제는 아예 그런 적 없다라면서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외교에서 정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제는 국민들에게 알 필요 없다. 어차피 문제될 것 뻔한데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들 모르게 비밀리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 이러한 심산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를 팔아먹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중대한 매국 행위로 규정을 하고 이 정권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모든 것을 꽁꽁 숨기려고 하자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는 청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대로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대통령실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20일 날 제기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윤석열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실에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 공개를 해야 하고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문서를 공개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부득이 기시다 총리의 발언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과거 2015년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이 현재 4년째 대법원에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렇듯 감추려 한다 해서 감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윤석열은 이번에는 또 다른 논란이 됐었던 주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원천 취소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서 임금과 휴가에 대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비판은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이제는 막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듯합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강한 어조로 윤석열과 일본의 망국적 야합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총리회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가 있었다. 일본 측이 교과서에 게재하겠다고 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했다는 게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용인을 한 것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게 요미우리에 그렇다면 허위보도 아니냐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알 수 없다로 끝났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대체 정상 간에 무슨 대화를 했느냐,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했느냐를 가지고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임기 5년에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국회가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는 그 엄중한 책임은 바로 탄핵입니다. 지금은 탄핵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그 책임을 빨리 물어야만이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이 응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긴박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진상 파악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진상 파악이 탄핵을 위한 사전 조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말로는 비참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워딩으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조선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무명 의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이병헌 배우의 대사입니다. 국익과 역사를 팔아넘기는 치욕적인 회담이었지만 얻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17일 일본 신문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외국 정상 초청 방식에는 1. 국빈, 2. 공빈, 3. 공식 실무 방문 빈객, 4. 실무 방문 빈객 4개 등급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격이 낮은 실무 방문 빈객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아사히마저 국빈과 공빈이 아닌 대통령을 실무 방문 대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2국민, 황국 신민이 된 줄 알았습니다. 용산 총독이 일본 총리를 아련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시다 총리가 일본 정치권에서 술이 가장 센 것 아니냐는 한심한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반대하셨습니까?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는 반대하셨습니까? 일본과 소파 협정이라도 맺을 것입니까? 외무고시 수석 합격한 외교관 출신의 의전 비서관이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이 너무 치욕적인 격식과 대우를 도저히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어 사임한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만든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정순신 변호사는 학폭 말고도 2017년 검사 돈봉투 사건, 대장동 일당의 김만배 씨 변호 등 숱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담당자는 전 검찰 수사관인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전 검사인 이원보 인사비서관, 1차 검증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박행열 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준비단 출신의 이동균 검사, 그리고 인수위 출신 실무검사 2명입니다. 최종 검증하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는 전 검사인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있습니다. 검찰 출신만 고집하면서 검찰 출신들이 검증합니다. 고인물이 썩어가면 부패한 검찰 왕국이 전 각 부처 분야로 더욱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이 잘못되었을 때 국민의 지탄이 커지면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긴다고 한동훈 장관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느낀다 정도로 덮으려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딱딱 묻지 않으십니까? 이 정권은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누구든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군사 독재의 말로가 비참하고 처량했듯 검사 독재의 말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